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1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9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8월 18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개유월 병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병진이 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명식 병화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화, 다음으로 월령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병화라고 하는 거죠. 병화, 일간입니다. 일간. 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냥 병이죠. 병. 그래서 천간은 갑목, 을목 이렇게 구분하지만은 원래는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 특별히 오행이라고 하는 목화토금수를 다 같이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는 갑목, 을목, 병화, 정화, 그 다음에 무토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이렇게 외우시는 것이 처음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헷갈리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지름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정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병화, 정화해서 오행을 뒤에다 이렇게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간은 원래는 병이죠. 병. 그래서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화라고 붙여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병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금 수 중에서 화에 해당이 되는 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명리학에서 이 병화를 비유를 할 때는 왜 비유를 많이 하냐면 태양지화로서 비유를 많이 하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중의 양이다 해서 양중지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존 있죠, 지존. 아주 절대적인 뭐 부처님과 같은 뭐 그런 절대적인 어떤 존재. 그래서 양을 대표하는 지존 병화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을 대표하는 것 개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중지존 병화에 해당이 되고요. 음중의 지존은 개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연상하시게 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겠죠. 모든 것에 이렇게 명리라든가 다른 것들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드는 것은 어렵게 공부하자라는 취지가 아니고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 병화, 즉 태양을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사람의 눈을 오래 보고 있으면 가장 오래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많이 부십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실명을 할 수도 있을 만큼의 가장 밝은 빛을 가지고 있죠. 병화 가장 어떻게 돼요? 가장 밝은 빛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지구의 절반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절반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그 반대편에 태양빛이 안 비칠 뿐이지 태양빛이 닿는 모든 면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또 뜨거운 열기도 가지고 있죠.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다 해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열기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밤이 있는 반면 또 태양이 있을 때는 낮이 있는 것이고요. 열기가 있기 때문에 겨울이 있는 반면 여름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밤에는 좀 서늘하다 하더라도 낮에는 굉장히 또 햇빛이 있게 되면 따뜻하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수하고 병화는 양의 대표 수는 음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수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수가 왕해지면은 계절이 겨울로 갈 수도 있겠고요. 수가 왕해지면 낮과 밤에서 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이 왕해지게 되면 여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낮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낮이 되거나 여름이 되게 되면 빛과 열이 강해지는 것이고요. 밤이 되거나 겨울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차가운 냉기라든가 어둠이 좀 더 짙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이것이 고정되어 있으면 모든 만물은 절멸하게 됩니다. 우리 북극이라든가 남극 같은 데서는 백야 현상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계속 또 밤만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야 현상, 하루 24시간 계속 낮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 낮과 밤을 교차로 이렇게 하는 그런 환경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가게 되면 계속 낮이다라고 하면 시간관념이 없어지잖아요. 사람은 낮, 밤이 바뀜으로 인해서 생체 리듬도 그거에 맞게 바뀌게 되는데 계속 낮으면 어떻게 돼요?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양계장 있잖아요. 양계장, 닭을 키우는 그런 양계장이 있는데 원래 닭도 마찬가지로 낮에는 모이를 쪼아먹고 활동을 하고 알도 낳고 하지만은 밤에는 어두움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닭들도 밤에는 쉬죠. 잠도 자고 밤에는 쉬게 되는데, 알을 낳는 닭들은 어떻게 되냐면 밤에도 전기불을 켜줍니다. 그러면 이 닭들은 24시간이 계속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밤에도 불을 켜주냐면, 어차피 알을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만 많이 낳으면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을 켜주는데, 닭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엄청난 고문인 것이죠. 엄청난 고문. 그래서 물론 저도 계란을 많이 좋아하지만,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낳는 계란은 얼마나 좀 좋을까, 이런 또 생각도 들게 됩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모든 만물, 동물도 식물도 사람도 모든 만물이 낮과 밤에 맞게 이렇게 적응을 하는데,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낮을 만들어 주거나 억지로 밤을 만들어 주게 되면, 콩나물은 억지로 밤을 만들어 주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죠? 빛이 없게. 그러면 콩나물 같이 되는 것이고, 닭은 어떻게 돼요? 억지로 계속 낮을 만들어 주죠. 물론 콩나물을 우리가 섭취할 수가 있겠고, 계란을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겠지만은, 콩나물의 입장에서, 닭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불행한 어떤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중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 병화라고 하는 것, 가장 밝은 빛,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모든 만물은 태양의 그런 빛과 열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에너지도 얻게 되고요. 자생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식물 같은 경우는 광합성 작용, 사람 같은 경우도 햇빛을 전혀 안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체 리듬이라든가, 세균 같은 경우도, 동물 같은 경우 일광욕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세균 같은 것을 자외선 소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도 되게 하게 살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비타민이라든가 사람 같은 경우도 비타민 합성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거, 그런 빛과 열이 있어야지만 모든 만물이 그렇게 살 수 있는 터전,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고, 또 병화 입장에서는 자신의 빛과 열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돼요? 모든 만물한테 더 어떻게 돼요? 강렬하고 밝은 빛을 보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자신의 빛, 열, 특히나 열도 열이지만, 병화를 일간으로 놓고 봤을 때 열로 보기보다는 이제 빛으로 많이, 이제 빛을 위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일간이었을 때는 자신의 빛이 가장 밝고 강렬해지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빛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밝아질까, 효율적으로 밝아질까, 이런 거 연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강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해서 봤을 때, 칠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때 내 빛이 오히려 극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빛이 더 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화일간이 세력이 있었을 때,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임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오화 같은 것에 통근해서 병화일간이 좀 어느 정도 기력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경우에 칠살인 임수를 보게 되면 마치 대해수, 임수라고 하는 거 대해수잖아요. 강이라든가 어떻게 돼요? 호수 내지는 바다 같은 것이잖아요. 태양이 떠 있는데 강, 호수, 바다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태양빛을 더 반사시켜서 태양빛이 더 강렬해지죠. 우리 올해 여러분들 강이라든가 이렇게 바다 같은 데 갔다 오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올해는 한탄강에서 래프팅을 하고 왔는데, 살이 시커멓게 타서요. 시커멓게 아주 아직도 살이, 제 팔과 다리를 보면 저기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처럼 이게 그렇게 돼 있어서, 다음에 갈 때는 꼭 이제 좀 긴 팔을 입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애가 완전히 우간다 출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태양빛을 받는 곳보다는 바다라든가 강 같은 데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다에 반사된 그러한 반사된 빛을 한 번 더 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살이 더 빨리 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호수가 있으면 병화가 약화가 되는 것이라 아니라 오히려 병화의 빛과 열이 더 강렬해진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칠살 임수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 왜냐? 이거는 수보양광하기 때문에, 수로서 양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화, 즉 병화의 빛을 보광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임수가 병화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오히려 돋보이게 만드는 것인데, 병화일간이 약했을 때 임수가 왕하게 되면 이때는 뭐 부득이하게 극이 될 수 있다라고 보지만, 병화가 약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수를 봐도 무방하다, 오히려 병화의 빛과 열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유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행상으로 가장 왕한 것은 금이에요. 그래서 유월은 금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금왕절. 반면에 금은 가장 왕한 반면에 화라고 하는 것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때는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가 사지에 해당이 되죠. 제가 어저께도 언뜻 설명을 드렸는데, 병화든 정화든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지로 보는 것이 맞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 오행의 왕상 휴수사를 볼 때 음포태 는 불가하다라고 어저께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6월에 태어났거나 정화가 6월에 태어났을 때 사지에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병화도 약하고 정화도 공이 똑같이 약하다라고 놓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 일간이 6월에 태어났을 때, 이렇게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좀 많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12달로 놓고 봤을 때 신유술 가을이라고 하는 개념인 것이고요. 이거를 하루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유시라고 놓고 보면 돼. 유시는 되게 5시 반에서 7시 반 정도 사이의 시간을 유시라고 놓고 보는 것이고요.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쪽 태양이 서산으로 이렇게 뉘엿 기울라고 하는 때이고, 석양이 지게 되고요. 노을이 지게 되는 그러한 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병화일간이 서산으로 완전히 넘어가진 않은 단계에 해당이 되고, 아직 태양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단 병화의 빛이 옷이라든가 밑이라든가 사시 정도만큼 이렇게 밝고 뜨겁고 염렬하거나 강렬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눈으로 봐도 그냥 오래 보고 있을 만큼 충분히 뭐랄까 여력 사람으로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노을이 지기 때문에 좀 아름다워요. 그래서 병화가 신월에 태어난 사람이나 병화가 6월에 태어난 사람, 내지는 병화 일지에 신금이 있어서 병신 일주인 사람들이 대개 보면 미남 미녀들이 많고요. 대개 보면 재능이라든가 재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음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금융계통에게 종사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병화가 6월에 된 거 하루로 비워놓고 보면 유시이기 때문에 태양빛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태양은, 병화는 어떻게 돼요? 조금이라도 열기가 빛이 있다라고 하면 병화는 그 빛을 보강해서 더 강해지는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임수로서 수보양강 해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임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추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병화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지에 해당이 되는 약하고요. 재성이 왕한 거잖아요. 그럼 병화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뭐예요? 재다신약이죠. 재다.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하니까 약이 되는 건데, 이 7살까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제살, 왕한 사주국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의 빛이 남아 있어서 수보양광 해주는 것은 좋지만, 일간 자체의 빛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오히려 더 좋겠고, 제사를 내가 감당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간목을 본다거나 아니면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아니면 지지로 사화, 지지로 오화 같은 것이 있어서 병화를 도와주게 되면, 목으로서 인성으로서 도와주는 것은 조라고 하는 것이고요. 비견겁제 즉 병정화 지지로 사오화로서 도와주는 것을 방신 내지는 방조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병화일간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화의 빛이 있기 때문에 임수를 쓰긴 써야 되지만 병화 자체가 좀 약하다 해서 천간으로 이라든가 천간 지지로 목이라든가 화를 보게 되면 좋은데, 천간으로는 을목보다는 간목이 있는 것이 좋겠고요. 지지로는 인목, 사화, 오화 같은 곳에 통근하게 되면 병화의 빛이 어떻게 돼요? 좀 더 강렬해질 수 있다. 능히 재성과 관사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정리를 하자면, 병화가 6월에 태어나서 임수를 쓰지만 이때는 반드시 중요한 게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로서
조력, 도와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임수를 쓰는 것이지, 만약에 인수라든가 비경과 업체가 없다라고 하면 이때는 임수를 쓸 수가 없습니다. 사용 불가죠. 왜냐하면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내가 쓸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질병, 도적, 적군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능히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칠살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거머쥐어서 내가 권력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질병을 얻거나 도적을 맞거나 그런 것이죠. 그 칠사를 권력으로 놓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권력으로 놓고 봤는데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다. 지금 요즘 조국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이제 법무장관을 하느냐 이제 못하느냐 청문회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능히 뭐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뭐 능력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 하게 된다라고 하면 법무장관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단 만약에 그러한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 법무장관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러한 권력직을 얻음으로 인해서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명예를 내가 거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명예에 큰 손상을 거나 그렇게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 청문회 하면서 엄청난 의혹이죠. 물론 판단된 바 아니지만 엄청난 의혹인데, 그 사람이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능히 버티지 못했다라고 하면 법무장관 이 되기 이전에 중도 포기를 했겠죠. 포기하게 되면 어마무시한 법무장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내가 수행을 못한 것이 되고 감당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의혹만 남게 되고 명예에서 큰 손상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끝까지 버티고 청문회까지 하고 기자 간담회까지 하면서 자기 어떤 소신이라든가 자기 어떤 좀 결백함 같은 걸로 많이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사법의 어떤 정당화 내지는 사법의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권력이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권력이기 때문에 잘못 휘두르게 되면 국민을 해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좋게 사법개혁이 좀 이루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병화가 6월에 태어나서 임수라고 하는 칠사를 쓰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천간으로 간목, 지지로 임목, 사화, 오화 정도의 최소한 통근 정도 해야지만 능히 제살, 특히 임수를 감당할 수 있어서 명예를 크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오늘의 명식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간목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사주의 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놓고 보게 되면 양화인 병화가 음금인 유금을 벗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돼요? 정제에 해당이 되죠. 정제 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일간과 원령만 놓고 봤을 때는 일간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지에 태어나서 약하고요. 원령 자체는 금왕절이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고 재성은 왕하다. 뭐가 되는 거죠? 이거는 재다 신 약한 그런 기본적인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병직 진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지 육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축합도 인해한목 묘술합 그 다음에 진유합금, 그 다음에 뭐 사신합수, 오미합파 이렇게 있는데, 이런 지지의 합은 어떻게 돼요? 왕세를 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진유가 합하게 되면 이 토라고 하는 기운이 금으로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사주에 어떻게 되면 토금이 왕한 것이 아니라 금이 크게 세력을 얻게 되니까 재다신약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 지당한 그런 것이 되겠고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재다신약에 대해서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아직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유시와 비슷해서 아직 태양빛이 남아있기 때문에 임수를 봐서 병화를 수보양광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단 6월에 병화가 임수를 쓰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간 간목 지지로
오화 내지는 임목의 뿌리를 두는 것을 전제로 해서 쓸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주를 보게 되면 기해가 있겠고요. 해수는 말씀드렸지만 본기가 임수이기 때문에 해중에 있는 임수 가지고 물론 투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투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투출된 거에 비해서 공력은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능이 금이 왕하고 수가 있기 때문에 능이 뭐 병화일간을 수보양강 해줄 수 있겠죠. 문제가 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병화일간이 뿌리들 곳이 여기까지 아무 데도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는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돼요? 재다 신약한 것이 아니라 관살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살이 왕하죠. 제살, 태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겠습니다. 보강해주는 거 좋겠지만은 개수 같은 경우는 병화를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얀 뭉게구름이 새털구름이 낀 거하고 똑같이 오히려 이런 거는 토로서 제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냥 임수로서 보강하는 것이 더 좋은데 이 기토라고 하는 것도 일간이 왕했을 때 이거 상관이죠. 상관으로서 경관하는 상관 경관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상관 경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간이 약해서 상관도 관성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약간 일간 병화를 생존 방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야지만 병화의 빛이 좀 더 강해지고 관살, 상관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상관 경관 된다고 해서 크게 두려워할 바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토를 제해주는 것이 토를 제하고 수를 제하는 것이 오히려 병화를 회귀무강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천간으로 간목 같은 것이 있으면 개수를 수생목해서 흡수하게 되고요. 목이 있게 되면 기토라고 하는 탁기도 제거해 줄 수 있게 되는 사주가 그렇게 해서 사주가 좀 약간 깔끔해지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보고서 생시가 어떤 생시가 들어오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뭐 진유합금으로도 볼 수 있겠고요. 뭐 자진합수로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자진합할까요? 진유합할까요? 이렇게 보는데 이건 원령하고 합하는 것이 먼저 보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진은 반합이지만 신자진 반합이지만 진유는 어떻게 돼? 육합이잖아요. 육합 먼저 우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원령하고 합하는 것이 일단 우선한다라고 보시면 되면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요. 뭐 금이 왕해진다 하더라도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수를 생하는 것이 되고 자수를 보게 되면 이 개수가 또 뿌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는 임수 보는 것은 뭐 수보양강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더라도 개수는 뭐 그렇게 수보양강하는 공적은 크지 않습니다. 단 병화일간이 왕했을 때는 임수가 없을 경우에는 뭐 개수를 뭐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같은 명식에서는 자 무자시가 되면 병화일간이 뿌리 들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자 한 군데도 없죠. 이렇게 되면 해중 간목이요? 해중 간목이 저 병화를 생해줄까요? 물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간목이라 병화를 생조해주는 공력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수가 왕행 중에 무토까지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무토는 병화를 회귀무강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병화는 재성도 감당 안 되고요. 관성도 감당 안 되고 식신상관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사주인데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종격이 되느냐? 금으로 종할 수도 없어요. 토가 있기 때문에 수로 종할 수 없죠. 토가 있기 때문에 토로 종하느냐? 안 되죠. 금수가 더 왕하기 때문에 이건 종격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걸 갖다가 종세격이라고 하는 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가 노래 한 곡 알려드렸죠. 그 서른도가 불렀던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떠날까요? 이건 뭐 청량리로 갈지 영등포로 갈지 종로로 갈지 갈팡질팡 진짜 나침판 없이 배로 따지면 황포 돛대도 없이 그 다음에 키도 없이 그냥 저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시 또 이런 생시를 돈 주고 줬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무자시 자 이거는 뭐예요? 서른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서른도 노래 제목 생각이 안 납니다. 자 다음으로 기축시를 봐도 똑같아요. 이거는 기축시랑 무자시랑 뭐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또 토자 상관인데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 상관 감당 못하고요. 물론 이 토가 왕해지기 때문에 개수 자체를 파해질 수는 있겠죠. 파해질 수 있겠고 진유학금 하기 때문에 토로 종하기도 좀 애매해요. 왜냐면 금으로 종하기도 애매한 게 토가 너무 많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또 뭐 종격이 되기는 굉장히 좀 애매하다. 사주가 애매하면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 삶이 애매하다라고 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경인신은 그래도 조금 나은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인의 뿌리를 두게 되면 병화의 뿌리를 두게 되는 것이고요. 유금의 뿌리를 둔 경금이 했죠. 이렇게 되면 투출했기 때문에 재성도 강한데 중요한 건 인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병화가 약하지 않다. 이렇게 되면은 임수를 능히 쓸 수는 있겠지만 금수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운이 어떻게 돼요?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좀 사주가 중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묘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가장 나쁜 거죠. 금수가 왕해지는 것, 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생각해주는 그런 공력이 이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또 문제가 뭐냐면 병신이 합을 하죠. 병신은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이건 합인데 탐합이죠. 사주가 탁해지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임진시를 보게 되면 이것도 병화 일간이 뿌리가 하나도 없죠. 근데 토는 있는데 자, 이 개수 투출되어 있고 토가 얘를 파한다 하더라도 임수는 기토가 능히 파할 수가 없겠고요.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진에 통고를 하겠고 금이 생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해의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토 일간 병화는 임수 수 관살은 왕한데 일간의 뿌리가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토가 있기 때문에 병화의 기운을 많이 설기시키죠. 이거는 뭐예요? 극설교집이죠. 극설교집. 쉬운 말로 일간의 뿌리가 전무한 상태에서 극과 설이 교차하기 때문에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신중히 임진시는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갑인시 한 번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갑인시가 아니죠. 갑오시죠. 갑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얘가 없을 때 뿌리가 전무했던 병화 일간이 시지에서 오화를 봤어요. 오화는 병화 입장에서 양인이죠. 양인 오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서 간목을 봤죠. 이것도 나쁘지 않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에 해당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천간에 기토가 투출한 탁기가 있기 때문에 목이 있게 되면 요 간목이 탁기를 없애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천간에 투출한 개수가 병화를 약간 안개 낀 거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을에 수가 있게 되면 이제 안개 끼거나 태양이 떠 있는데 약간의 옅은 구름이 껴 있는 거가 똑같은데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간목은 바람하고 똑같아요. 안개가 껴 있거나 옅은 구름이 껴 있을 때 바람이 불면 안개라든가 그런 구름을 싹 치워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목 우화를 보게 되면 병화가 뿌리를 두게 되고 인성을 얻기 때문에 이와 같으면은 어떻게 된다? 금수운으로 가도 크게 해가 없겠고요. 목화운으로 가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약간 일간이 좀 왕지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수가 좀 더 필요한 사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사주 원국 자체에서 중화가 어느 정도 요요적절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연휴 끝나고 오늘 이제 처음 이제 출근하는 또 월요병 이 또 도지는 그런 또 때에 해당이 됩니다. 기운 내시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